반갑습니다. 선골과 진골의 과학적 인문학 시간입니다. 과학적 인문학 여러분의 호스트 여러분의 호스트 닥터 피해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제목은 구하나사인데, 구하나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나사다 하게 되면 조금 낯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구하나사의 뜻을 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하나사가 뭐죠? 하고 물어보면 그거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고 뭐 입술이 삐뚤어지고 그런 거 같던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어디서 많이들 그런 얘기 하는 것도 같아. 뭐 이런 정도는 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구하나사가 왜 이름이 좀 괴이하지 않아? 비자하지 않아? 어떤 뜻이 있는 거야? 그 글자풀이라든가 이 낱말 뜻을 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게 나 모르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글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름이. 구하나사가 어떻게 돼? 그게 정확하게 무슨 질환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묻게 되는 경우가 많죠. 대다수의 경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씩 이런 구하나사란 말들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길래,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름 재밌는 일이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 주제의 토픽은, 이번 이 동영상의 토픽은 이제 구하나사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구하나사, 너 좀 이름이 좀 괴이해, 비자해. 너 이름이 어떻게 될 거야? 이것도 한문이겠죠? 그럼 한문을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나사다. 이게 한자로 따져보니까, 이 구자였군요. 그 다음에 이 구자에다가 눈 안자. 좋아. 입하고 눈이. 그 다음에 이거는 기울어졌다 할 때, 경사진다 할 때 사자 같고요. 근데 이 와자라고 하는 이 와자가 참, 이 글자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거 참, 괴롭더군요. 뭐, 저희 세대는 한자로 배운 것도 아니고, 안 배운 것도 아닌 그런 세대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학생 시절에는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판서를 할 때 먼저 한문으로 이렇게 멋있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밑줄 쫙 긋고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글 위주로만 쓰니까, 어쩌다 이런 글자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한문을 제가 한번 풀어보니까 이게 결국 와자인데, 그래서 이 와자를 한번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와자라는 게 입 비뚤어질 와라고 그러네요. 에이, 띵. 결국 뭐 별 뜻이 있나 했더니 입이 삐뚤어지는 와자다. 뭐 좀 거시기하다 싶죠. 자, 근데 이것도 어떨 때는 입 삐뚤어질 괴라고도 읽는다고 그래요. 괴. 그러면 구한괴사라도 읽는 거야. 네, 구한괴사라고도 읽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나사 또는 구한괴사 이런 식으로도 읽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하고 이제 중국의 중국어라든가 일본어의 한자를 찾아봤더니 구한와사라는 이 글씨는 똑같더구만요. 어떻게 한자 문화권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자 문화권인 우리 한중의 상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대 라틴어가 있었고 히라보 라틴어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런 데가 어원이나 이런 게 알파벳이 스펠링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도 이제 라틴어 문화권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한자 문화권이니까 뭐 누가 더 세고 누가 뭐 강력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강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 옛날에 한자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글자가 같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찾아봤더니 구하나사 똑같고, 일본말로도 찾아봤더니 구하나사. 물론 읽는 발음이야 다르죠. 자, 그렇지만 글자를 쓰는 건 똑같더라. 그래서 이거를 구하나사 또는 구한괴사라고 했지만, 또는 구한와벽이라고도 읽는다고 그래요. 와벽으로 읽는 게 아니라 구한와벽이다라고 쓰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벽자는 무슨 벽자냐 보자더니 후미질 벽이다. 뭐 이런 글자가 있나? 후미질벽. 참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말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벽오지란 말이 남아있잖아요. 어디 아주 외딴 곳, 섬, 뭐 자동차 못 들어오는 후미진 곳, 아주 깊은 산골 이런 데를 보고 이제 벽오지라고 부르는데, 뭐 이게 이제 벽지랑 오지의 같은
그 합성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공부물을, 저기, 섬에서 했습니다. 섬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아주 벽오지에 가라고 그래서, 아주, 제일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발령받아서 들어갈 때, 아유, 그 바닷물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지나. 이런 섬에까지 내가 들어가야 되나. 그 추운, 겨울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아주 속쓰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데를 이제 벽오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또 이거를 구한와병이라고도 쓰지만, 또는 구한편사라고 쓰기도 하고요. 참, 이렇게 글씨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구한화사, 구한계사, 또는 여기 나오는 구한와벽도 있지만, 또는 구한편사라는 거 쓰기도 한다고 하고, 또 한편은 와사풍이다. 와사풍. 이제 뭐 중풍 할 때잖아요. 이제 그 풍자를 따가지고, 입이 삐뚤어진 중풍이다. 막 이런 뜻 같아요. 와사풍이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벨시마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제 벨스팔시인데 굳이 이걸 이제 벨이라는 걸 갖다가 그 벨시라고 부른 거죠. 뭐 박씨, 김씨 이런 것처럼 뭐 미스터 트럼프 그러면 트럼프 씨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벨시의 마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흔하게 오히려 그 구한화사란 말보다 흔하게 쓰는 말이 안면마비 왔다. 안면마비란 말을 많이 쓰죠. 아마 대다수가 안면마비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간혹가다 보면 구한화사란 말이 많이 띄어가지고 그게 어느덧 이번 동영상의 주제까지도 올랐는데요. 대개 경우는 아직도 안면마비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안면신경마비 또는 안면신경마비 이렇게 표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안면신경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얼굴신경이라고 바꾸자.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단어를 갖다 자꾸 또 만들어내기만 하지. 그게 굳이 우리말로 바꾼다고 그래서 또 더 좋아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안면이란 말은 한자다. 그러니까 얼굴신경이라고 바꾸자. 그래서 얼굴신경 이 말은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영어 원어에 그냥 근거해서 또 요즘 시절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아요? 아니,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차이지. 그리고 누가 많이 그런 차이지. 이게, 그래, 기본적인 건 다 어느 정도 있지 않으신가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페이셜 러브 파랄라이시스, 이렇게 표현한 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뭡니까, 구한화사, 구한괴사, 구한와벽, 또 구한편사, 벨시마비, 한 종류의 병인데, 한 종류의 병을 가지고 한 10여 개로 불러대니,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거기다 또, 새로운 말을 또 만들어내요, 또. 새로운 병 이름을. 이런 걸 좀, 지향하는 게 낫고, 굳이 표현한다고 그러면 영어 표현이, 또 영어를 왜 쓰냐,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왜, 지금이니까 코로나 시절 때문에 그러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 외국에, 또 미국에, 너 어디까지 가봤지, 그냥, 젊은 청춘은 세계 여행을 하고, 영어를 잘하는 게 어떤 모던 보이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풍조가, 시대가 지금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외국으로 안 나가거나 못 나가는 시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국경이 폐쇄되는 일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아마 모르죠. 이게 또 세월이 바뀌어서 몇 년 뒤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도 갖고, 치료법이 생겨야 된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질병에 굴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지려던 시절이 또 있었다라고 이게 또 격세지감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여튼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안면신경마비, 얼굴신경마비, 페이셜 러브 파랄라이시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한화사라는 걸 흔하게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인터넷에서 접속하니까 인터넷에서 구한화사 이렇게 치면 딱 나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를 한번 제일 먼저 찾아봤어요. 대개경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글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너무 단순하게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듯해서 하여튼 그런 예들을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따온 겁니다. 제가 가감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구한화사란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가, 눈 주변 근육이 마비되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것이다. 이거 괜찮은 말 같아요.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 근데 이제 일반인분들께서는 이 뇌신경이 뭐지? 뇌에 있는 신경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 없지만 뒤에 쭉
나오겠지만요. 이 뇌신경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냥 복잡하게만 그냥 단편적으로만 막 나열만 해놓으니까 그냥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로 이렇게 좀 꿰 수 있는 그 해안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그 선구자가, 로셀이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그 산을 등산할 때 개척자가, 그래서 그 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스쿼팅 웨이를 만들어내게 되면, 다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니까 쉽게 어떤 지식의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그걸 개척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감히 주제도 안 되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거를 역할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찬기운에 장시간 노출된 시간을 보냈을 경우, 이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 같아요. 그래서 세모, 뒤에 나오겠지만 또 풍안으로 찬기운이 원인이 되는 경우, 이거 윈 얘기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 그냥 찬방에서, 어저께 그냥 그 밖에서 그 추운 데서 그렇게 일했더니 바로 오늘 감기 걸리잖아. 아주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서. 근데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면 감기라는 그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저께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잠복기에서 드디어 증상이 발현을 안 하고 더 추웠던 거예요. 자기가 추웠던 거지. 근데 이제 날이 추워가지고 추운 바깥에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감기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랑 내가 이 며칠 전에 이미 감기 바이러스는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드디어 증상이 발현하느라 하는 그때 밖에 나가 있으니까 엄청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때끔 내가 감기에 걸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느 게 좀 더 과학적인 얘기냐. 여기서도 장기간에 장시간 노출됐다. 이게 정말로 맞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과 중이염, 수두 등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 근데 이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하는 게, 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감염이 됐어요. 대상포진이라는 건 수두랑 같은 말인데, 처음으로, 베리셀라 조스터,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걸 우리는 그 수두라고 부릅니다. 보통 어린애들이 걸리게 되죠. 수두. 그 다음에 치킨팍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잠복에 있다가 다시, 발진을 일으켰을 때, 신경절에 있는 있다가 신경이 지배하는 라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와가지고 이 부분에서 발진을 일으키더라. 이런 경우고, 대상포진이라고 그러죠. 대상이라는 건 띠대자를 의미합니다. 혁대, 무슨 지구대,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지역이 기다랗게 있는 지역, 열대, 이럴 때 할 때는 그때가 쓰는 대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띠처럼,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신경이 내려왔던 그 길에 가서 이렇게 쭈루루룩 이렇게 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쭈루루룩 발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띠를 이룬 것 같다. 마치 허리띠를 감은 것처럼. 너무 허리띠를 반쪽 감은 것처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를 대상포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타내는 거, 어른에서 두 번째로 잠복에 따라 나타나는 거. 그래서 감염이 되었을 경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첫 번째 수두에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두에 감염이 돼서 이제 수두는 완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이 되거나 했을 때 이제 내 몸에서 어쩌다 한 번씩 잠복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창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런 말도 좀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리죠. 중이염 같은 경우도 중이염에서 꼭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중이염이 있을 때 병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스트레스나 과로를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이런 얘기야 흔히 너무나도 많이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따지면 어떤 질환을 구분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나 과로를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꼭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우습고 흔하게 쓰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디가 아파서 가면 그거 신경성이에요. 그 신경성이라서 그래. 신경성이란 말이 그게 어떻게 해서 신경을 쓰면 그렇게 되나요? 그런 말이 있었고 또 뭐 있죠? 이거 마이신이죠. 이거 마이신 줄 나도 알아. 마이신 몸에 안 좋더니 왜 마이신을 먹으라고 그래요? 마이신이 뭔데요? 이런 것처럼 흔하게 쓰는 얘기 무슨 산후조리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요거는 정말로 말이 좀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놀라거나 옛날에 이런 얘기도 많이 썼어요. 갑작스럽게 뭘 놀란 거야.
갑작스레서 놀란 거라 애가 이게 이제 괜찮아져. 좀 며칠 지나면. 이런 말도 흔히 썼어요. 이게 무슨, 아유, 정말 너무나도 비과학적이죠. 뭐 갑작스럽게 놀라면, 어머, 놀래라. 놀라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보세요. 정말 이제 좀 그만하자고요. 그런 얘기죠. 언제적 얘기예요? 뭐 자유당 때? 그다음에 출산 전후로 이것도 이제 뭐 이거죠. 사료조리를 잘못해서 이것도 너무나도 많이 써먹었던 얘기잖아요. 아주 이제 너무나도 써먹어서 이제 너무 지겹다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 좀 그만하자고. 언제까지 이런 그래서 기혈이 쇠약해진 경우 님아 어디요? 밥 먹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만성 위장질환을 겪은 경우 이거는 정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위장하고 지금 이게 구하나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위장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위장하고 정말 무슨 뭐 위장 관이 안 좋아서 뭐 이런 얘기를 좀 그만하고 좀 그 다음에 또 뭐 오열이 생긴 경우 님 이것도 오열이라는 건요 이제 피가 뭉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피가 뭉친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피가 뭉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열을 풀어준다 그러는데 이런 거 항상 써먹던 그 레파토리 이제는 정말 이런 얘기를 하여튼 인터넷에 좀 뭐 찾아보면 99%가 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는 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얘기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에비던스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어떤 에비던스랑 이런 얘기가 도무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앞으로 이제 21세기 인류라고 그러면 좀 더 과학적인 증거를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장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많은 분들한테 널리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또한 행복한 일일 것 같아서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이제는 춥네요. 추워요. 자, 그렇다고 이제 또 인터넷에서 구하나사의 증상으로 흔하게 말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그 대다수가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걸 그대로 적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면마비가 온다. 입이 삐뚤어진다. 눈이 안 감긴다. 왜냐면 한쪽에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면 이제 눈도 못 감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청각이 예민해진다. 하이퍼 어큐시스 이런데 이게 이제 뭐 뒤에 아마 나오겠지만 그 스타피리우스 머슬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우리 중이에 가면 그 뼈가 3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 고막을 붙잡고 있는 뼈. 그 장면 보면 그 말레스 인쿠스 스타푸스인데 뭐 등자뼈 무슨 뼈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는 그 뼈를 잡아주는 게 그걸 단단하게 고정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소리가 너무 증폭이 돼서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참력이 예민해진다. 음식물을 흘린다. 왜? 입술을 잘 못 다물기 때문에 침을 흘릴 수도 있고 눈물이 샌다. 왜? 눈을 잘 감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이제 이쪽으로 눈이 있죠. 이렇게 요 앞에 보면 조그마한 게 뭐가 있어요. 까만 게 점 같은 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살짝 눈꺼풀 까가지고 코 쪽입니다. 코 쪽에 보면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 위에도 조그만 게 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랬죠. 야 이게 눈물샘이야. 여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야. 띵. 아니 그나저나 또 이게 눈물샘이라고 지금도 아시는 분도 대다수 아닐까 싶어요. 네 아닙니다. 눈물샘은요, 이 위에 눈꺼풀에 요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요만하게.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귀가 이렇게 있다 칠 때. 그래서 자, 보면, 눈물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코니아 각막을 적신 후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 내측으로 옵니다. 코 쪽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서 이거는 하수구예요. 하수구. 그래가지고 코로 이렇게 눈물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구멍도 마찬가지죠. 눈물을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눈이라는 거는 항상 요 외측에서, 상다리 외측에서 눈물이 나와서 눈알을 가로질러서 왜 눈알에 특히 각막은 항상 젖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로질러서 씻어주고 요 부분은 하수구다, 배수구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근데 자,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눈꺼풀이, 제가 벌써 그러더라고요.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요. 눈물이 이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고입니다. 빠지지 못해.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옆에 가서 자꾸 고여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제 지저분하게 눈곱이 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짓무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 뭐 늙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닥 늙지는 않았는데, 지금 좀 가을이다 보니까 인생도 가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눈꺼풀이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눈꺼풀이 처지니까, 나이 들어서. 자, 이제 안면신경 마비가 오면, 어차피 이 눈이 이쪽이 마비가 왔어, 한쪽이. 그러니 이쪽에 정상적인 눈물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눈물이 새게 되죠. 그래서 눈물이 새는 증상이 난다. 자, 그 다음에 귀 뒤에 통증이 온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귀 뒷부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그 센서리 감각 지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페이셜 러브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각이 소실된다. 맞습니다. 코다 팀판이라고 하는, 미각신경, 안면신경이 일부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일부는 아닌데 뒤에 다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코다 팀파니 러브랑, 또 글로스 파린지알 러브까지도 일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맛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안면신경 마비니까 뭐 글로스 파린지알 러브까지는 관여를 한다고 얘기 못하겠지만 어쨌든 통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7번 뇌신경 7번, 9번, 10번이 맛의 감각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7번이 마비가 됐으니까 혀의 전방 3분의 2 정도 미각이 손실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꼬리가 안 올라간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아까 눈썹하고도 비슷하게. 여기 입이 있는데, 입이 한쪽으로, 이쪽에 마비가 왔기 때문에 이걸 올릴 수가 없죠. 올릴 수가 없는 입꼬리가 안 올리고.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힌다. 이마에 주름이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이 이렇게 딱 칠 때, 눈이 여기 있고요. 이마에 주름이 잡힌다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데, 이마에 주름이 잡히게 되면 저 뇌에 심부에서 일어났다. 어퍼모터 뉴런, UMN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낫고요. 만약에 여기서 주름이 안 잡히더라. 주름이 잡히면, 이 뇌의 심부, 뿐이고, 주름이 안 잡히면, 이거 완전히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로어모터 뉴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제, 대뇌 피질에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페이셜 누클리어스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얼굴을 지배하게 되는데, 요 윗부분이냐, 아랫부분이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지금 그냥, 조금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도. 자,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혈액순환 촉진의 면역력을 유지해주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뭐, 누가 나쁜 얘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혈액이 안 돌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리고 혈액이 자꾸 도니까 면역력이 유지가 되고, 이런 얘기는 좀, 고혈압이 좋고, 신경통이 좋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뭐 관절염이 좋고,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는 저는 뭐 도무지 못 믿겠어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고, 뭐 운동하고 스트레칭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잡아당겨주고. 근데 뭐 이렇게 돼서 됐다고? 그러면 좋아진다고? 여보세요.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얼굴이 마비가 됐다는 거는 근육이 마비가 됐다는 얘기인데,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렇게 전선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전선이 지금 전기가 나갔어. 아니면 전선이 끊어졌어. 아니면 전선에 전기가 못 통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데 이 밑에 근육만을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좋아질 수가 없죠. 근육의 문제라고 하면 좋아지죠. 근육의 문제라면. 근데 이거는 그 윗부분. 어떤 명령 전달 체계에 어떤 전달 체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노브의 신경의 마비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좋아질 이유가 없죠. 원칙적으로는. 그다음에 또 균형 잡힌 식습관을 생활해주고 뭐 좋은 얘기입니다. 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될까요? 자, 스트레스나 피로가 과하지 않게 조절해주고 다 좋은 얘기죠. 혈액을 정화시켜주며 독소 배출을 도와 자율신경계에 자극을 주고 참 좋다는 얘기를 다 모아놨어. 혈액을 정화시켜주며 독소 배출을 줘. 누구나 독소를 갖고 있어.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자극이 간다고? 정말로 좋습니다. 원혈련법으로 심부혈을 발생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이것도 좋은 걸로 하죠. 좀 답답해지. 저는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부각은 어떻게 되죠?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동의부각에도 나왔어요. 이 사람아 자꾸 웃겨.
그래서 제가 동물백과를 찾아봤습니다. 동물백과가 도대체 뭐라고 나왔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옆에다 딱 해놨습니다. 동물백과의 구안화사 관련 내용. 여기 보십시오. 구안화사라고 돼 있죠. 구안화사.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자고요. 뭐, 풍중의 혈맥이, 뭐, 잘 모르죠. 근데 이런 걸 구안화사라고 한다. 이런 거에는 사기가 사사로운 악마 같은 기운이 들어와서 뭐 이랬다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사가 혈맥에 침범하면 나쁜 바람이 혈맥에 침범하면 입과 눈이 비뚤어진다. 사기가 침범한 쪽은 늘어지고 정기가 있는 쪽은 도리어 당기고 있는 식이 돼요. 전기가 사기를 끌어당김으로 입이 비뚤어지거나 눈이 위아래로 돌아가며 근육이 오그라들거나 늘어지며 경련이로 오그라들거나 한쪽 몸을 쓰지 못하거나 몸이 뒤로 뒤쳐진다. 요거 뭐 절반 점수 줄 것 같아요. 맞는 얘기로 갖고 일부는 일단 뭐 풍사가 그 당시에 그랬겠죠. 뭐 풍사가 뭔지 뭐 하여튼 그래 풍사가 처음 침범하면 그쪽으로 늘어지고 전기가 비뚤어지고 당겨져 입과 눈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비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인중부위를 눌러주고, 인중이라고 윗입술의 가운데 코 밑에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봤어요. 영어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인중. 코하고 입술하고 윗입술하고 코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중을 눌러주고, 빨리 눌러줘야 돼. 이렇게. 빨리 인중부위를 눌러주고, 정수리 부분에 머리털을 당겨줘. 정수리 부분.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인가 보죠? 제가 머리 꼭대기 머리털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빨리 인중부위를 눌러주고, 정수리 부분에 머리털을 막 당겨줘. 머리털을 막 당겨주고, 머리털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귓불 아래에 귓불 아래에 보면, 어디를 말하나, 뜸을 빨리 떠주고, 외형약으로 뭔지 모르겠는데, 뭘 이걸 개해가지고, 백강장 이렇게 가루에 생강즙 이렇게 발라주었다가, 늘어졌던 것이 바라다보면 약을 씻어버린다. 그래서 인중부위를 눌러주고, 정수리 부분 당겨주고, 귓불 아래 뜸을 놔주고, 그러면 이제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죠. 동물보감이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던가요.